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용입니다. 도내 많은 학교들이 개학을 했거나 곧 개학을 앞둔 시점입니다. 새 학기 새로운 교육감 출범과 함께 제주교육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과 함께 제주의 교육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출연이신데 네. 예, 지난번 방송되고 나서 주변의 평이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이제 알아보는 것 같고요. 다음에 나가거들랑 좀 더 우스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좀 많이 웃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얘기 나누실 팟캐스트 고재일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우상입니다. 우상입니까? 네. 네. 자녀분 또 등교를 시작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본인도 이제 다시 방학에서 생활해서 이제 다시 학기 생활로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아무래도 가족들이 또 함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오늘 교육감님 많이 웃음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교육의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좀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본격적 질문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몇 가지 여쭤보면,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취임 100일이 넘었는데 여전히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교육감님께서 윤석열 정부에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이렇게 지금 좀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해 주실 게 있을까요? 감히 제가 아유, 드릴 모르네. 말씀이 있겠습니까만은 네. 좀 내 사람 남 사람 구분하지 말고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네. 교육만큼은 헌법에 제시된 정치적 중립 사상을 확실히 지켜서 정말 훌륭한 분을 찾아야 할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육은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네. 풀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군요. 뭐 그런 입장들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전국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1위를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네. 근데 내려갈 준비해야죠. 네, 주변에 평을 좀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 소통을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있는 것 같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몇몇 분들은 만나보면 또 학력만 너무 강조해서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계선 상에 조금 계신 것 같은데, 이후에 뭐라고 할까요? 이 전국 시도교육감 평가 1위를 이어나가기 위한 전략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초심을 잃지 말아야죠. 예, 더 눈과 귀를 더 넓혀서 네. 많은 얘기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주장하는 것보다 네. 듣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을 강화하겠다, 예. 말씀이시고요. 예, 그럼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학은 했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심상치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학여행은 갈 수 있을 것인지, 뭐 가을 운동회를 한 학교들은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한 점들도 많은데,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방향이 정해진 게 있으신지요? 네, 그 특별 방역 팀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네. 개학 전 일주일하고 개학 후 2주 네. 해서 3주 동안,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해서 어떤 필요한 뭐 물품 또는 이제 어떤 재정적인 문제, 인력까지 포함해서 더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우선 교장 선생님이 중요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학급별 판단을 잘 하셔서 대처해야 될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판단을 넘어서면 그때 이제 저희 교육청이 관여를 하고, 이 말씀은 학급별로 이제 그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이게 전체 학교로 갈 때는 우리 교육청이 개입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 기자님 어떠세요? 지금 확실히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확진자 비율을 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가 만 18세 이하, 특히 우리 이제 일선 학교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아무래도 학교에서의 방역과 우리가 이제 제주 전체적으로서 지역사회 전체적으로서의 방역이라는 게
사실 따로따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에 분명히 많이들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교육청도 그렇고 이제 뭐 아까 일선 학교 현장 위주의 어떤 방역에 대한 지침을 분명히 얘기를 하셨지만은 제주도 방역 당국과 교육청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한 2년 정도 거치면서요. 이제는 그 어떤 코로나 시국에서의 어떤 수업 시스템, 어떤 학사 운영에 대해서 이제 경험적으로 많은 매뉴얼이 이제는 좀 쌓여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배려할 것들 이런 사항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뭐 부모님들 걱정하지 않게 학부모들 학생들도 문제가 없게 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학여행도 걱정입니다만은 수능도 걱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모 고등학교에 한 37명 정도 그 코로나 환자가 이제 보고가 되고 한 학교에? 한 학교에. 네. 그래서 학급당 학년별로 뭐 한 10명 이렇게 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게 은근히 걱정이 되고 그럽니다. 고3인 경우는 수학여행보다 수능이 더 문제가 되죠. 물론 이번에는 확진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시험체 준비를 이제 고사실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걸린 본인들은 그동안 공부한 실력 발휘에 문제가 돼서 정말 걱정이 오히려 더 되고 있습니다. 네. 수능 치는 친구들은 이게 어쨌든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굉장히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문제이기도 예, 하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10세 이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좀 고민하시는 게 있으신지? 엄청 고민이 되지요. 네네. 예. 그렇다고 이제 어떤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조마조마 지켜보고 있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만은 아무튼 부모님들이랑 학교랑 저희가 긴장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교육감님이 교육 현장과 소통하면서 좀 더 많은 걸 풀어가야겠다는 예, 건데 어쨌든 이게 매뉴얼들도 좀 더 체계화하고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가실 계신 거죠? 그럼요. 네. 예. 네, 다음엔 우리가 인사 이야기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뭐 많은 분들이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정책 결정권자가 가지는 정책의 의지나 정책 방향들은 사실 인사를 보고 드러난다고 많은 분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9월 1일자 인사 이동이 있는데 뭐 교육감님이 이번에 세운 큰 원칙이라고 할까요? 인사에서의 그런 원칙이나 방향을 정하신 게 있었다면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교육감님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얘기를 떠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전임 교육감 시스템에서 대의회에서 A, B, C 이러면서 말씀하시던 실장님과 국장님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이유는 뭐 저도 그렇지만 그분들도 입장이 난처할 거 아닙니까? 이제 어제까지는 A라고 얘기했다가 오늘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B라고 얘기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본인들 의사 표현도 있었고 저하고 인원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인사를 조치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번에 좀 그 소통 중심과 아이들 학력 향상을 의식한 그러한 이제 인사를 저는 했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제 스스로의 생각보다는 밖에서 보는 눈이 좀 그렇게 인정해 줬으면 참 고맙겠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지역 언론들이 공무원 인사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반응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저는 쉽게 좀 동의가 안 되는 좀 그런 입장이거든요. 왜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저렇게 지역 언론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여론이 이렇게 좌우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약간 뭐 그런 생각이긴 한데 그나마 9월 1일자 인사를 보면서 제주도정의 바로 앞에 상황을 보면은 야, 참 교육감님이 되게 복 받으신 분이구나.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나마 이제 어떤 뭐 개방형이라든가 뭐 어떤 정무직 관련해 가지고 그나마 좀 잡음이 없는 점이 좀 그나마 좀 이렇게 좀 높게 사줄 부분이 아닌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어떤 국장님에 대해서 뭐 배치를 하고 포진을 한 게 이게 어떤 교육감님의 어떤 철학적인 포석이 깔려 있는지 저희는 알 길이 없거든요, 사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드는데 그나마 이제 또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전임 교육감의
색깔을 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신임 교육감님으로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뭐 교육적인 철학을 집행할 수 있는 뭐 그런 수단적인 뭐 그런 인사가 아니었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비교적 만족할 만한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좋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네. 인사는 역시 51%만 만족시켜도 성공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는 네, 네. 예, 비판의 목소리도 겸허히 들어서 앞으로 더 효과적인 인사를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예전에 인사 관련 분야를 많이 하셨죠. 인사 담당 장학관 한 3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게 공평한 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치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인사의 키워드는 소통과 학력 신장이었다. 예. 네, 이렇게 이후에도 이런 소통과 학력 신장 부분이 좀 취약해지면 인사 이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럼요. 되겠네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짧은 시기긴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으셨는데 당장 2학기 때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성적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쪽에. 예, 이게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에 예를 조금 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예를 들면 이제 네. 샘플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물론 본인이 싫으면 뭐 시험에 응시 안 해도 좋습니다만은 네. 교장 선생님 책임하에 각 교과별로 어떤 그 기초학력이라든지 학력 차에 대한 진단 평가를 2학기 내에 어느 시기에 해도 전 관계없습니다. 해서 핵심이 교육청에 보고를 하거나 또 어떻게 이렇게 비교 자료로 활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전 관심 없습니다. 그거에는. 이 내용을 선생님과 아이와 가장 중요한 학부모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또 부모는 학교에 다니는 내 아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한 거는 상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겪게 되는 건 하반기 때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이제 전 학생이 모두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학생들이 막 좋아할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좋아하지 않고 벌써부터 이제 저에게 어떤 학생들은 전화가 와서 네, 교육감님 시험 안 치면 안 돼요. 이런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저도 예, 집에 딸이 근데- 둘인데 둘 다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예, 세상에 시험 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싫어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교육적이라는 말을 좀 상기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마냥 좋아하는 길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영원히 평생 꽃길만 간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가끔 자갈밭 가시밭길도 있는 법이거든요. 네. 싫은 것도 해야죠. 그럼 학생들이 조금 이건 싫어하는 부분이라면 학생들이 혹시 좋아할 만한 부분의 변화는 하반기 때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수학여행이겠죠. 생각나는 게. 수학여행에도 좀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까? 그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네. 이제 반별 네. 규모를 작게 해서 가니까. 음. 그리고 무시무시한 코로나라는 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아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아이들이 할 겁니다. 가는 데마다 검사를 한다든지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추억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저는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거 싫어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거죠. 아, 이것도 재미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선뜻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좀 넘어가서 뭐 모두의 말씀하실 때부터 학력을 최우선순위로 지금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학력 격차가 이후에 좀 더 심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 학력 신장, 학력을 향상시키는 게 동지역 중심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없잖아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곧 학력 향상의 목표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동적으로 동지역은 이제 따라오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지금까지 했던 재정 지원의 어떤 차별화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업 시수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방과 후 교육활동비에 관한 어떤 적정 배분 이러한 것들이 읍면 지역을 동지역보다 좀 더
이제 좀 뭐 대접한다 그럴까 대우한다 그러나 좀 차별화 시킨다. 그런 개념이고 뭐니 해도 학급당 학생 수가 동지역보다 훨씬 적어서 예, 예. 읍면 지역이 네. 선생님들의 노력에 따라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학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순회 수업이 참 많습니다. 아, 이게 가장 큰 저의 애로사항이에요. 선생님 A라는 선생님을 수학 선생님이다 그러면 한 학교에서만 수학을 수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학교 규모가 작으니까 수업 시수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두 학교, 심지어는 세 학교까지 가급적 세 학교는 안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런 그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 기자님. 뭐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학력 신장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약간 국회에서 받아들이는 좀 약간 경쟁, 과열,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마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선거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고 취임 이후에 이제 각종 메시지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아마 김광수 교육감님의 이 학력 신장에 대한 건 아무래도 이 학력 격차 해소 그리고 이제 기초 학력 증진의 부분에 많은 포커스를 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학력이라는 게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또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학교만의 노력 어떤 그 학생과 이제 학교 구성원, 교사들만의 노력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지 않다는 건 아마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게 학력이라는 게 뭐 경제적이라든가 어떤 뭐 사회적, 문화적 어떤 그 모든 여러 영향의 총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네. 거다 보니까 이게 단지 학교 현장에서 노력한다고 이게 갑자기 뚝딱 바뀐다? 라고 좀 약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분명히 근본적으로 이게 좀 약간 지역 격차라든가 이거는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디폴트로 좀 인지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다만 이제 또 봤을 때는 좀 약간 제도상의 좀 약간 한계라든가 좀 개선점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게 진짜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 체제가 이게 사실상의 고입 입시 체제를 좀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 제주시 동지역이라든가 나머지 읍면 지역의 어떤 학력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연 읍면 지역과 동지역의 학력 격차를 우리가 좁힐 수 있을까? 좀 약간 좀 그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 기자님 제안은 지금 사실 고교 평준화가 제주 시내권에 8개 학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좀 읍면제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까지도 좀 읽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 제 공약 속에 포함되어 있죠. 아, 네. 예, 그게 그 평준화 지역 입시를 75%까지 이제 한번 올려보겠다. 네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입이라는 시스템이 이제 필요 없다는 결과까지 나오는 거죠. 경쟁률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교에 갈 수 있게 되는 뭐 실업계든 특성화든 일반계 고교든 이건 저의 큰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는 지금과 아까 말씀드린 8개 학교가 일반계고인데 네. 뭐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겠지요. 오늘 신문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군산 상고가 일반계고로 전환됐다. 예. 그럼 우리도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 유명한 군산 상고가 일반계고로 됐을까? 예. 네. 일반고로 갔을까? 그게 우리도 이제 과거에 목포 상고가 일반고, 그렇죠. 부산 상고가 일반고. 이제 군산 상고도 일반고? 그럼 상고가 있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해답이 나오시겠죠. 이게 저의 생각인데 저는 이거를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학력을 포함해서 사실 학력이 6개월 후에 확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도 저는 최하 기간을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학교가 끝나는 중2가 고1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이게 달라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빠지지 않고 학력을 이제 가지고 가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배경에 농산로 그러니까 읍면 지역과 동지역의 학력 격차는 저희들이 영원한 과제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만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 체적의 표현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네. 한 거를 동의하면서 그 고교 내용에 평준화는
이후에 추진해 가겠다. 예, 이렇게 그 이해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은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제가. 네. 단적인 그 경험적인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이제 제주시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녔고 제 배우자분은 서귀포시 지역에서 중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끔 이제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때 예전에 이제 그 고입 준비를 하면서 네.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너희들 제주시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다그치면서 네. 이렇게 공부를 시켰던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만큼 그 뭐 지금 이제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시겠다고 했지만 이 고입 체제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읍면 지역과 이제 동지역의 격차는 격차. 네. 사실상 이거는 좁히기가 어렵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상한 얘기가 들리네요. 그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뭐 졸면 죽는다. 아, 네. 뭐 졸면 뭐 어느 대학이다 이런 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뉴욕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붙었대요. 아, 그 문구가. 아, 네. 원어민 교사로 오셔서 갔던 분들이 예, 예. 한국의 고3 교실의 상황을 재현시켰답니다. 아, 그러니까 대입이라든지 학력은 한국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교 평준화위가 나왔던 건 대입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너무 이른 시간부터 경쟁에 내몰리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럼요. 그러면서 고교 평준화위가 나온 예, 거였는데 어쨌든 교육감도 고교 평준화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예. 조금 시간은 걸릴 문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게 이후에 도민사회에 좀 이런 동의를 얻기 위해서 뭐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겠다는 예.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저희 또 제주에서는 고등학교라는 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 자체가 굉장히 또 큰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고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기존의 어떤 일반고와 이 일반고의 범위의 확대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충분한 시간과 어떤 논의의 장을 가지고 한번 붙여보는 게 굉장히 괜찮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싶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래서 제가 그 참 성격에 맞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상당히 아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이 있지만 쉽게 표현을 못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배경을 해놓고 그때 가서 얘기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임기 중에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나 추진을 하고 예, 쭉 예, 이제 어쨌든 뭐 빨리 이해가 되면은 고교 평준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쭉 가지고 가겠다. 예. 어쨌든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경북고 경기고 이런 얘기들은 이제는 안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그럼요. 다른 지역들은 근데 예. 제주도는 아직까지 조금 그런 문화가 그렇습니다. 있기 뭐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예. 논의는 해야겠지만 이게 바꿀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얘기로 조금 넘어가서 많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이건 뭐 짧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IB 학교 관련해서 성산 지역 초등학교까지 지금 IB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IB 교육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정말 엄청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현행은 유지하되 적극 지원하되 확대는 않겠다. 게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네.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표선 중학교에 진학하는 초등학교 관내 초등학교 중에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에 와서 이게 차별이 되니까 이 형평성 때문에 표선 중학교 학군 내에 있는 초등학교의 IB 프로그램을 그럼 그렇게 가자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 성산 지역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표선 중학교와 달리 성산 중학교는 네. 아직 IB 프로그램의 그 예비 단계 그렇게 돼서 뭐 구체적으로 들어간 바는 네. 없습니다. 해서 만약 들어가게 되거들랑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곧 학교를 방문해서 한번 이 얘기를 다시 나눠보겠습니다만은 한 학급 정도 어떤 그 특별반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떠냐. IB 프로그램을 중학교에 학교 전체로 하지 말고. 예. 그런 그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건 유효하고요. 물론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겠고 사실 초등학교는 그래서 이제 몇 학교가 더 프로그램을 가는 거에서 이것이 확대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어떤 언론에서 공약 뒤집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말씀인데 저는 이걸 확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고등학교가 문제가 되어서
표성고등학교 이외의 고등학교 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도. 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이제 지금 지정된 학교는 뭐 적극 지원을 하겠고 초등학교에는 사실 선생님 혼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런 그러니까 문제 뭐 때문에 기존의 자율학교랑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되겠죠. 예, 예. 네. 네. 근데 사실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확대를 하지 않았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표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비 특구로 만들어버린 그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죠. 표선이라는 이 지역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교육 시스템 자체가 아이비에 맞춘 최소한의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진 예, 것이다. 예, 예.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취임 후 여러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아이비 교육 과정 자체가 우리가 뭐 물론 뭐 교육 취지라든가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굉장히 뭐 동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사실 젊은 부모님들에게는 이게 좀 굉장히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학교를 그쪽으로 좀 많이 보내려고 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 사실 표선 지역의 주민분들도 굉장히 이런 걸 환영하고 좀 기대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그러면 좀 전망을 하시는지 뭐 저는 2년 후에 표성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 진학을 이제 목전에 뒀을 때 아마 이게 거의 우리가 반성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 잘했다라든지 네. 뭐 잘하면 확대가 되겠지요. 그다음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또 이제 다시 제도가 또 바뀌어질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원래 교육은 아이들 상대로는 이런 실험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이들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이론은 대부분 동물 상대로 실험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치 아이들 상대로 실험을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이게 저는 정말 교육자적인 양심에서 안타깝고 그래서 이건 정말 더 연구가 필요했었다. 그렇다고 제가 누구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는데 어떻든 제가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IB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교육과정보다 어려운 교육과정입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쉬운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수학을 중심으로 볼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IB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2년 뒤 진학 성과를 보고 그걸 보고 평가하겠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완전 다른 이야기인데 IB 학교와는 제가 최근에 자료를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1인당 1,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된다.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학교 밖 청소년 똑같은 연령대 또래 아이들인데 학교 밖 청소년은 55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제주도 같으면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제주도 교육청 예산으로 나누면 1인당 한 1,5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학교 밖 아이들은 사실 거의 미미하게 지원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게 같은 또래인데 학교 안에 있냐 밖에 있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요? 일단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죠. 네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물론 지금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 좀 더 손질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그 어떻게 머물러 있는 곳이 네. 교육시설은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교육청 소관 이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비인가 미인가 시설들이라서 안 된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오랜 과제 아닙니까 이게 네. 지방자치와 교육청과의 관계. 이게 뭐 너가 할 일이냐 내가 할 일이냐는 문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그 아이들 물론 이제 사실 따지면 꽤 되더라고요 학생 수도. 많습니다.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제발 대략 이거를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최소한도 저는 뭐 400, 500 이상 이렇게 있다고 봐야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제 통계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네, 오래전 통계이기 때문에 한데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 그 통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 그냥 완전히 일림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 제주도에서? 예, 네. 도에서든지 아니면 지방자치 이런 데서 네네. 뭐 다른 뭐 복지부라든지 등등 이런 데서 말입니다. 그러면 뭐 그에 알만한 지금까지 지원이 통치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욕심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라리 그러면 편안해질 것이다.
이게 이 학교 밖 청소년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그 이원화 체제, 예.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게 똑같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예, 지방 정부와 교육청 사이에 지금 예, 나눠져 있는 권력 책임 소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리고 거죠. 또 네. 추가한다면 그 동료학교와 같은 비인가 교육,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가는 되되 그 어떤 학력을 인정 못 받는 이런 부분, 이 다 이제 정말 걱정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물론 그게 뭐 교육청만 걱정할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근데 그게 뭐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미비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미비한 제도지만 교육감님이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아이들이다. 내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폭적으로 저는 지원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유만 되면 뭐 네. 불법만 아니면 저는 불법만. 예. 뭐 대안학교가 뭐 저도 이렇게 뭐 좀 보니까 네. 설립보다는 운영 자체가 참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선생님들 뭐 순환 보직 문제라든가 뭐 무슨 뭐 학교 형태, 학급 구성 뭐 어떤 뭐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과제가 있는데 어쨌든 뭐 조금 천천히 조금 다소 더디더라도 어쨌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공론화를 위한 좀 장이 마련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 기회에 정말 이게 뭐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교육 시스템은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제가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건 비인가 학교들이 아니라 지금 공립 대안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대안학교를 말씀하는 거예요. 공립 지금 아까 대안학교. 대안학교 말씀이 나와서 이제 드리는 얘기입니다. 어쩌면은 이게 그 좀 제대로 된 민간 교육기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 도전한다면 저는 민간 위탁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이 관여를 해서 지금 선생님 문제라든지 지금 뭐 어디 저 학생문화원협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로 돼서 제가 좀 보면서 가슴 아픈 뭐 앞으로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제대로 뭐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뭐 옛날에는 탐나교육원에서 잠깐 있었고 이렇게 뭐 여기저기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도 어디 폐교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제대로 된 대한교육 시설을 갖추면 어떠느냐는 얘기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민들이 저부터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마치 대한교육 시설 그러면은 좀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만 교육하는 것으로 아는 이런 잘못된 이 한계 때문에 이게 그 대한교육 시설들이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한교육 시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A라는 학생이 나는 온종일 수학 문제만 풀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는데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럼 너희들은 그럼 온종일 그런 아이들만 모아놓고 수학만 한번 실컷 풀어봐라 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한 교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게 스포츠도 포함해서 뭐 노작교육까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고 기자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시면 이제 뭐 또 따로 뭐 그러면 일단 대한교육 공교육에서 지금 담당하는 학교 밖 공교육 밖 친구들도 앞으로 많은 지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공립 대한교육도 이후에는 좀 위탁이나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교육감님이 가장 관심을 사람들에게 많이 가지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미래형 디지털 교육 관련된 이야기들. 이게 스마트 기기 보급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근저에는 미래형 디지털 교육이라는 것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떤 내용들을 좀 도민분들에게 소개하실 게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제 그 예산 통과할 때 우리 그 해당 부서에서 설명이 저 같으면 이렇게 설명할 건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배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컴퓨터 보급의 비대면 교육용 컴퓨터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뭡니까 이제 이 작은 거 태블릿 패드 그다음에 저 스마트폰 이런 거보다는 큰 컴퓨터 데스크탑 이런 종류가 이제 훨씬 비대면 교육에서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말로만 맨날 코딩 교육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코딩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이 머리가 한참 회전력이 빠른 중학교 1학년 정도 아이들이 사실 재정이 허락한다면 중학교 학생 한꺼번에 하고 싶습니다만은 중1, 2, 3 다.
이 아이들이 필요할 때 어디서나 노트북을 스마트폰처럼 들고 다닐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어떤 프로그램도 해보고 빅데이터 하는데 사실 자료도 찾아보고 네. 예, 무슨 뭐 말로만 AI 뭐 코딩 뭐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직접 몸소 그 속에서 이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노트북은 교과서가 되죠. 노트가 되죠. 앨범이 되죠. 뭐 일기장이 당연히 되겠고요. 이게 뭐 음악 뭐 차트도 될 겁니다. 미술 사전도 될 거예요. 그리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가족사, 나의 어떤 개인적인 모든 신앙이 들어가 있는 자소서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한 6년, 고3까지 이걸 계속 들고 다니면 대학 가서라든지 앞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 정말 미래형 아이들을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닌가 한 이런 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자지만 그 일선 기자들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저희 뭐 기자회견 현장 같은 데 가면 기자들이 보통 수첩에다 이렇게 펜으로 받아 적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노트북으로 바뀌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이렇게 뭐 워딩을 치고 그러는데 요즘 기자들은 젊은 기자분들은요. 핸드폰으로 이거 기자회견을 진짜 이 엄지 두 개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처리합니다. 그걸 보면은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이 활용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젊은 분들이는 이게 수용력이 굉장히 빠르고 응용력이 굉장히 탁월한데 사실 제주도교육청이 이미 10년 전부터 관련해서 스마트 교실 관련해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추진을 했는데 이게 번번이 이게 그때마다 제대로 좀 좀 보여주기 식의 좀 그런 전시 행정으로 좀 전락했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학교별로 그 창고에 그 아마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마 좀 현실적인 벽을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좀 약간 좀 그런 걸 좀 제거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흔히 뭐 미래교육, 첨단교육 하면은 학교에서 뭐 빔 프로젝터로 뭐 화면을 띄워놓고 뭐를 올려놓고 옛날 저희 때는 OHP 필름에 이제 올려놓고 와 대단한 교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정말 스마트 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좀 교사들이 좀 먼저 새로운 수업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안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자극을 하시고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 전문 학생이 인력이나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네네. 드리는데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냥 노트북 학급 학생이 30명이다. 그러면 30명 개인 노트북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얘들아 오늘 성산 일출봉 쳐봐. 딱 나오잖아요. 네. 화면이. 거기서 이게 출발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못 가볼 데가 없죠. 달나라까지. 이게 그림 그릴 이유도 없고. 예를 들면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네. 뭐 예를 들어 박물관. 뭐 이집트 박물관 가볼까? 뭐 있지? 여기.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네네. 그 전산실로 옮길 필요도 없어요. 아무 효과 시선에나. 국어 공부하다가 뭐 구름에 달 가듯이 달 한번 쳐봐라 뭐가 나오니 이렇게. 네. 이게 제가 이제 사실은 너무 의존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이 스마트 기기에 의존하는 생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7, 8살, 9살, 10살 된 아이들이 20, 30년 후에 미래의 사회 직업이라든지 생활은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는 우리가 상상이 될까요? 그렇죠. 예. 저는 이 미래교육의 어떤 출발점을 여기서 출발해서 조금 변질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예, 공상과학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이후에 마련을 하실 계획이지만 이제 큰 개념은 지금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그저께였죠. 8월 22일이 에너지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후 위기 관련해서도 후보 시절에 지구 환경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기후 위기 관련해서 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들 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은 네. 이게 기후 위기 저는 이걸 지구 교육이라고 어디서 여러 번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기후만이 아니고 뭐 생태 변화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환경, 뭐 쓰레기 문제까지 다 해서 이게 국가적인 교육 과정에 정규로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네. 이게 이래 그럴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선택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 교육청 나름으로 이제 정할 수 있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좀 앞서 나가는 지구 위기, 기후 위기에 관한 이런 교육들을 아이들한테 해야 되겠다.
아이들한테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아이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법이 없기 때문에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그레타 툰베리도 채식을 하면서 지구 환경을 구하자는데 채식 급식 확대하면은 뭐 의사는 있으신지? 정말 아이들이 싫어해요. 싫어하죠. 엄청 싫어해요. 네. 정말 저는 그걸 하고 싶은데 엄청 싫어해요. 고기가 없으면 애들 밥을 안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항상 갈등이랍니다, 이게. 음. 영양사 선생님들이 영양사나 영양교사나 조리사나 조리보조원 이런 분들이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네. 건강한 식사는 아이들이 안 먹고 그렇지 않은 식사, 아이들을 잘 먹는 걸 만들면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식사가 되고 이게 갈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예. 이제 국제학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영어교육도시 안에 지금 예. 많은 계속 쟁점이 되고 있고 최근에도 JDC가 최근까지 3개 학교랑 더 늘리겠다고 계약까지 했고 또 지금 있는 4개 학교들도 학교 정원을 좀 늘려달라. 한 300명 정도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정원을 늘리는 것을 승인하실 생각입니까? 예. 아, 예, 정원을 그거는 이제 그 학교의 경영상 네. 뭐 시설이 확보된다면 네.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인원이 계속 늘어나지만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초등학교는 많더라도 고등학교 인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는 특수한 상황이다라는 거라서 교육 수요가 과연 이만큼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학교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수요가 적더라도 수요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는 저도 걱정이 상당히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혼자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그걸 전제로 해서 KIS는 좀 달라요. 근데 위탁되어 있는 상태라서 네. 강원도라든지 타시도에서도 이제 국제학교 얘기들이 벌써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얘기입니다만 이미 완성되어 있어야 될 영어교육 도시가 지금 이제 반 정도 와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들이 만약 이걸 인가하지 않고 수도판다면 아시겠지만 영어교육 도시는 반쪽 도시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고 기자님.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그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아마 취재할 때 기억으로는 아마 신입생의 절반 이하도 못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만큼 지원자가 없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아무래도 학교의 어떤 그 교육 수준과 레벨을 맞추려고 학생들을 좀 이렇게 좀 그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선별을 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교육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걸 보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가정했을 때 앞으로의 교육 수요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금부터 좀 벌써 넘겨짚기에는 좀 약간 너무 앞선 기후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사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이 국제학교가 들어섰을 때 처음 문제가 됐었던 건 뭐냐면 이거 귀족 학교다. 그렇죠. 그리고 영리법인이 만들고 영리법인이 굉장히 돈벌이를 통해 가지고 과실 송금을 한다. 라는 이런 게 처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제를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JDC가 직접 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뭐 어떤 학교도 뭐 어떻게 뭐 지어주고 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추가로 국제학교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제주의 공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한번 굉장히 오픈된 상황에서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따지질 않고 국제학교에 대해서 귀족학교, 뭐 돈 버는 학교, 뭐 이렇게 좀 약간 프레이밍이 씌워지다 보니까 추가 유치에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국제학교가 설립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게 교육감께서 이제 설립 승인이 돼 있는 것만큼 교육자치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 국제자유도시라는 어떤 목표를 서로 좀 상호 보완하면서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합의의 지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금 4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애초에 이제 전 교육감께서 세 학교, 그중 하나가 이제 공립 위탁돼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둘은 사립이죠. 바로 전 이제 지난 교육감 때가 이제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4개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도민과의 약속은 7개라고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뭐 꼭 7개를 채워야 되겠느냐, 앞으로 3개가 들어오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뭐 JDC에서
등등 이렇게 하면 교육감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저는 동의를 했던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세계 이후에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에 저와의 어떤 접촉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얘기만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그 아이들 그 학생수 증원, 이 증원 문제는 그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아이들을 관리했던 게 사실이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돼서 95% 이상 된 학교도 있답니다. 이제 네. 그러면 그런 학교는 정원을 늘려주는 게 맞죠. 그것도 이제 무조건 다 늘릴 게 아니라 그 학교의 어떤 그 수용 능력을 보면서 이제 허가할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려서 좀 정리를 또 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끝으로 정리하시면서 지금 예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추진하시고 싶은 정책들이 다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예, 문제인데 예산 확보 과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나는 3년, 아직 3년이 다 안 됐습니다만은 3년 예산이 꽤 정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쓰지 않은 돈이 좀 있다. 예.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또 금년에는 또 21%라고 하는 예산이 엄청 이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추경을 다 못쓰고 뭐니까 1,400억이면 1,500억 정도가 이제 적립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를 전망하는데 대학으로 일정 부분 가더라도 전 크게 걱정을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현재 대해서. 재정 상태는 괜찮다. 예, 아주 건강한 편이다. 아직 저희도 교육청은 빚이 없습니다. 네. 예, 그 참고로 하시고 제가 이 기회에 또 하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또 하나 따로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 그 뭡니까 이제 타고 다니는 킥보드요? 킥보드. 네. 네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이 아이들이 네. 부모님 몰래 부모님 이름으로 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전동 틀림없이- 킥보드 말씀하시는 예, 이제 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사고 난 후에 제가 혼납니다. 너는 교육감 뭐 했느냐? 애들 사고 날 때까지 뭐 틀림없이 얘기 나와서 경찰서에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제가 요즘 그거 고문 열심히 보냈습니다. 근데 보낸다고 아이들이 줄어들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엄마 아빠 운전면허라든지 주민등록 이걸 이용해서 타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좀 살펴주셔야 됩니다. 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아이들 안전 문제를 함께 좀 책임지자라는 예, 말씀을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네, 끝으로 고 기자님. 네. 네, 뭐 어쨌든 예산 관련해 가지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멀티 내년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전망하지 않는 걸 보고 좀 약간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어쨌든 저는 예산의 감소가 어떻게 보면 예산의 감소가 학교 내 학생들에 대한 우리 교육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질적 하락은 물론이고요. 어쨌든 지금 학교 현장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뭐 선생님, 교육 행정직 뭐 있지만은 뭐 다양한 일을 하는 다양한 선생님들의 어떤 노동 환경이라든가 근로 조건이 열악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약간 당부드리고 싶다는 그런 고마운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육이 늘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1위를 받은 우리 김광수 교육감이 이후에도 소통과 그리고 도민들과 많은 공감을 통해서 이 1위 자리가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